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사회부 이영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인데요.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큼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4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국 24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하창우 변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보도를 살펴보면 사법시험 폐지에 관해 찬반 의견 및 전문가 의견 등이 두루 다루어졌는데요. 그간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변호사 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지만 법무부의 발표는 공식적인 논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영원 기자, 그렇다면 법무부의 이번 발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지만 이를 4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갑작스러운 발표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법무부 측은 폐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시 폐지 혹은 존치 가운데 사시 폐지 유예 쪽으로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은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9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립대 로스쿨의 높은 학비 등을 이유로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문이라는 비판이 높았고,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를 위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며 음서제 논란까지 일자 사법시험 유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여론 반영이 법무부가 밝힌 공식적인 발표 배경입니다. 하지만 발표 2주 전 국회에서 진행된 공청회도 하나의 배경이 됐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당시 법무부 측은 사실 존치 여부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화급한 쟁점에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론을 내놓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여야에서 법무부 의견을 요구해 발표를 서둘렀다고 해명했는데요. 지난 8일 19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불쑥 유예 의견만 내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김 장관은 여야에서 법무부 의견을 요구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발표했다며, 소위나 공청회가 언제 또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종료도 다가와 브리핑 형식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법무부는 국민 여론과 여야 요구 등을 고려해서 사시 폐지 유예안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앞서서도 사법시험을 유지할 건지 또 폐지할 건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었거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회적 파장이 큰 사법시험 제도에 관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신기남 의원 사건 등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를 위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우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만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고 그만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절차와 합의를 거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 시험 제도는 수험생 등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향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 장기간의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듯이 사시 폐지를 유예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로스쿨 관련 부정 청탁 의혹 등과 함께 논의가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로스쿨 재학생이나 수험생의 의견뿐 아니라 법무부나 국회 등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영원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말 그대로 법무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린 겁니다. 이런 입장이 실제로 반영돼 법안이 개정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미 논의를 통해 결정된 폐지안을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과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오랫동안 폭넓게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논의로 이뤄진 그 결정을 뒤집자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법무부 발표 이후 사법시험 수험생을 비롯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로스쿨 재학생 등 존치에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를 결의하고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존치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고소, 고발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자 법무부는 하루 만에 사시 폐지 4년 유예안이 최종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 즉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8일 진행된 법사위 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며 공을 다시 국회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시존치 관련 법안이 모두 6개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3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과 야당 1명이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10월 법안심사 1소위에서 6개 법안을 상정한 뒤 지난달 공청회를 한 번 진행했지만 더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9일 19대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관련 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 미지수인데요. 1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논란이 큰 사시 존치 관련 논의가 20대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사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를 고려한 듯 대법원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로스쿨 학사 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며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겁니다. 대법원은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 같은 대법원 제안을 환영한다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체가 실제로 구성돼 어떤 식의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사법시험 관련 논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YTN 국민신문고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제가 최근에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초보 운전 글씨를 큼지막하게 붙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자동차 운전 인구가 증가하고 또 도시가 복잡해질수록 자동차 사고가 매우 빈번하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인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보다 훨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 노인 운전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즉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여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요. 방송당 한 가지씩의 주된 이슈를 가지고 이와 관련한 시사, 보도, 교양, 오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방송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출연자의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인 운전을 다룬 방송에서는 MC와 함께 기자, 앵커, 개그우먼으로 출연진이 구성되었습니다. 각 출연자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자는 다수의 취재 내용과 자료 화면을 통해 해당 이슈에 관해 사실에 입각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은 노인들의 운전과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노인이라는 키워드에서 연상할 수 있는 노인 학대 문제, 치매 노인의 사고와 사고사, 일본의 치매 노인 살인 등 운전뿐 아니라 각종 노인 문제를 함께 어우른 프로그램 도입부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설명은 다양한 노인 문제 중 운전과 관련한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아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문자를 보냄으로써 약간의 이용료가 발생하지만 이 또한 기부한다고 밝히는 등 친시청자적인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문자 참여뿐만 아니라 전문 리서치 업체와의 연계로 해당 이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래프와 그림 등을 통해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청자들과의 소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연자들이 시청자와 같은 모습을 보인 장면도 있었는데요. 자료 화면과 동시에 이 화면을 시청하고 있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작은 화면 분할로 보여주면서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듯한 화면을 연출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의 반응을 보여주는 등 현실감 상승 또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입한 만큼 노인 운전에 관해서도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와 대형마트, 병원 등과의 연계, 택시비 할인 등 특화된 서비스, 네잎클로버 모양 노인 운전자 스티커와 보호 의무 등 우리나라의 도입이 요청되는 제도를 설명한 부분은 매우 바람직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전무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나 사회적 기업, 민간에서의 노력 등 긍정적인 현실 또한 함께 보여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아이 트래커나 뇌 단층 사진 촬영과 같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노인 운전의 생물학적 문제점을 과학적 시각에서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신뢰감을 주는 면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다양한 이슈를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입니다. 최근 다른 방송사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일정 시간을 할애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게 하는 등의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방송사와 제작진의 소유물이 아닌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어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겠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의 흐름을 따를 뿐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을 잃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자막이나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조계종 경찰의 공권력 집행 예고 유감이라는 내용의 앵커 리포트에서 일감 스님의 발언을 편집해서 보도했는데 화면 하단 인터뷰 내용 자막으로 나온 한상균 위원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은 방송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막으로 잘못 나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앤이슈 2부에서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 신사의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한국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남성이 27세 전모 씨라고 언급하고 동일한 내용의 자막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서 방송된 뉴스앤이슈 1부에서는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이 남성이 정모 씨라고 전달해 어느 것이 맞는 자막인지 혼란스럽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이 문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안 전 대표가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나간 자막 중에 문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 안 사퇴에서 사퇴는 탈당의 오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영국 당국이 런던 지하철역 흉기난동 사건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뒤 파리 테러 이후 극우 정당이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이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전달할 때 앞서 전달한 영국 지하철역 흉기 사건 관련 자막이 약 12초간 계속 노출돼 어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각 보도국 코너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전망과 야당의 내홍에 대해 보도했는데 화면에는 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회의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또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웨일 다잉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화면에는 다음 순서에 전달할 군인 살해 남성의 정당방위 인정과 관련한 화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거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화면에는 이와는 관련이 없는 정부 브리핑 장면이 잘못 나갔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 교수로부터 수기 민주주의를 위한 뉴스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양은 그리고 초단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인들은 인터넷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매체에만 정보를 의존했던 과거를 상상하기 힘들어합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24시간 뉴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CNN 채널이 등장한 이후에 방송 뉴스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현재 뉴스 보도 전문 채널 YTN과 연합뉴스 TV가 24시간 뉴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들도 뉴스 프로그램의 편성을 늘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뉴스는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빠르고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뉴스가 인터넷의 저장소에 쌓이고 있지만 뉴스증의 뉴스를 가리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의 경우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사회 현안은 특히 많은 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올바로 판단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조계사에 은신했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둘러싼 보도가 그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었고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지난 11월 16일 조계사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예로부터 종교단체는 어려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장소였기 때문에 조계사도 한 위원장을 23일 넘게 보호했습니다. 경찰은 조계사를 경비하며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12월 9일 한 위원장의 자진 출석,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조계사 그리고 민주노총의 대치 상황이 심화되면서 취재는 과열되었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은 갈등 상황만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뿐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일 뉴스를 다루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나열하거나 파편적 현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청자들이 이런 뉴스 보도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사건의 현재에 집중된 뉴스를 접할수록 사건의 맥락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단순화시키는 뉴스의 틀 안에 갇혀버릴 때도 많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사건을 이해하다 보면 사회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만 판단되다 보면 분열과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구의 민주주의 사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구의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언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